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입니다. 이 동영상 좀 자주자주 올려드리면 좋은데 교육이 겹쳐 있어서 영상 만드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오늘은 냉동고를 공부하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냉동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 쇼케이스? 예. 그러면 위니아 쇼케이스라고 했었는 것 같은데. 캐리어 캐리어 쇼케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통 알맹이만 시래기나 이런 실내기 기판만 가져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더듬더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제작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오늘 수업은 통신불량 사실 고장이 있고요. 전원부 고장 두 가지가 있는데, 전원부 고장은 앞에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좀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면 지루할까봐 이번 손 모양만 나오지만은 이번 측정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손 모양만 나오고 기판 모양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같은 고장 기판을 몇 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고장이라고 가져오셨는데, 하나는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한 개는 12V 나와야 할 전압이 8V 정도 나오는 고장이 있고, 하나는 전압은 정상으로 12V, 5V 나오는데 통신 쪽에 에러가 생기는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전원부부터 체크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안 보여서 고정되는 화면으로 좀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클로즈업을 좀 해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요령,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공개를 안 하려고 클로즈업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원부를 가지고 오면은 먼저 이분이 어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 회로를 그려놨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이분이 전공은 화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거 그냥 한 번 설명 듣고 이 정도 그렸어요. 정말 잘 그린 거예요. 내가 듣는데 칭찬은 그냥 많이 안 했지만, 회로 그린 것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잘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리는 과정은 이 앞에서 많은 영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렇게 돼요. 우선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회로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제 휴즈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휴즈가요, 하나만 있는 휴즈가 아니고, 휴즈가 보면 이렇게 휴즈가, 여기도 휴즈가 하나 있잖아요. 이 기판 거기다 보면서 여기도 휴즈가 하나 있고 여기도 휴즈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라인 필터를 보고요. 여기 보이시죠? 라인 필터를 보고 브릿지 다이오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라인 필터 앞쪽에 있는 휴즈, 이 잭이 보이잖아요. 여가 220이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기초가 없어도 딱 보고 이 휴즈는 정류된 전압이 나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 이 뒤에 있는 휴즈가 나갔을 때는요, 좀 기판이 이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무거워서 잘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여기서 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좀 앞쪽으로 가볼까요? 이 부분에 제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게 지금 원맨쇼 수준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왜 클로즈업을 했냐면
기판을 너무 먼 데서 찍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되실까봐 클로즈업을 해서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죠. 냉동고의 부품의 그 시래기 부분이에요. 그 영상은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영상을 줬는데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진이, 사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면 주사선이 보여요. 주사선이 보이는데 요 모델이에요. 여기 좀 이런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요 모델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 모델인데 이 부분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을 빼낸 거예요. 이렇게 빼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사실 여기서는 220이 아니고 383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 전압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 내부에서 밑에 IGBT로 해가지고 그 UVW로 출력이 모터로 나가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까지는 다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요래요.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델의 그 전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구멍이 220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220이 들어가는 쪽에 코드를 하나 잘라가지고 납땜 전용 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판이 좀 작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큰 화면으로 컴퓨터를 보셔서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보일 거예요. 지금 카메라는요, 방송용 장비예요. 고화질 카메라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하셔도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분 측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휴지가 들어와. 이분이 잘 그렸는데 이게 먼저 휴지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휴지가 못 그려. 이거 보면 알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휴지 그림을 못 그리는 정도예요. 완전 기초가 없는 분인데 이 정도 그려서 잘하죠. 어제 설명은 한 20분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이것만 그린 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른 모델도 다 그려놨어요. 그렇죠? 너무 칭찬만 많이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칭찬해도 되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 Z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그 바리스터예요. 바리스터인데 삼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요. 이 모델은 이렇게 Z로 표시를 했어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기판 자체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만 그렸는데 여기 직렬로 네온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유리 네온에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공이 있고요. 핀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네온관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그림으로 그릴 때 원형으로 그려서 콘덴서 같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점을 찍어놔요. 요게 이제 네온 램프를 표시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표시해요. 이게 여기 직렬로 들어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걸 안 그려 놓는데요. 직렬로 해가지고 이걸 그려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바리스타만 달아놓으니까 이 바리스타에 대한 설명은 앞에 좀 불편할 수 있게 해서 미안한데 앞에 영상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바리스타에 대해서는 즉 내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바리스타 차 조금 얘기해 보라면은 510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471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511이라고 써 있었는가요, 어제? 471. 이렇게 뒤에 511인가? 510인가?
그러면 다시 하겠어요. 이게 511이라고 써 있었는 것 같은데 471 같으면요. 47 곱하기 10의 1승에서 470볼트에 붙는 거고 얘 511이라고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570인가 모르겠는데 51 곱하기 10의 1승 이래가지고 510볼트에 붙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전압은 한전에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내부에서 불량이 돼가지고 그 아크가 스파크가 발생할 때 나오는 그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온을 넣어주게 되면요 불이 켜지면서 작동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넣게 되면 이게 오동작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붙는 수가 생겨서 그 AS 무늬가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잘했어요. 하여튼 좋고요. 이 두 개가 콘덴서예요. 그래서 세라믹 콘덴서 넣고요. 요건 좀 요 두 개가 요거고 여기서 요 두 개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인데 요거를 잘못 그리셨네요.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요가 아니고 요렇게 두 개. 아, 칭찬했는데 틀린 데가 보이네. 이렇게 두 개 하고 미완성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저항을 타고 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한쪽을 이제 그라운드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라운드를 보겠다는 뜻일 때 요래 고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EMI 잡음, 그러니까 라인에 들어오는 그 변조 잡음이나 방송 잡음 같은 그런 EMI 잡음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해서 이 부분. 요건 라인 필터인데 잘 그렸어요. 여기 라인 필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인 필터. 폴러리오션 콘덴서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릿지예요. 여기에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고요. 브릿지 다이오드는 플러스를 밑으로 하지 말고 밑에서 위로 하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실물은 플러스가 밑에 되어 있는데 위로 그리셔야 돼요. 이건 일로 하지 말고 이건 그러고 반드시 위로 그리는 데 이건 좀 미숙하네요. 여기 좀 덜 됐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플러스를 위로 그려놓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 안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 이 머리 가려져도 괜찮아요. 안 나오니까 그냥 보세요. 가까이서 보십시오. 본인이 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이거 해드리는 거, 이거 가서 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의식하지 마세요. 이 다른 분들은 그냥 창문 너머로 우리 광경을 구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게 자네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니까. 좀 틀렸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틀렸고 이것도 안 했고 이걸 위로 해달라 했는데 밑으로 했고 이게 극성이 밑으로 하면 이게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야 돼. 요게 옷을 표시돼 있어야 되고 이게 이 코일을 거쳐서 여기서 이 트랜스를 거쳐서 나온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돼요. 다리가 좀 크게 그렸어요. 일부러 다리가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홈에서 세 번째 게 비어 있어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여기 점이 찍혀 있고 여기 1번, 2번, 3번이 비어 있고 4번, 5번, 6번, 7번, 8번 원래 그냥 1, 4 이렇게 적어드리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이 3번을 NC라고 해가지고 No Connecting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모델이 있고요. 또 그 PLC에 들어가는 거는요, PLC 안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데 점이 여기 찍혔는데 여섯 번째 여기 비어 있어요. NC가. 그러니까 6번 핀이 NC가 된 게 있어요. 이 모델이 있고요. 세 번째 모델은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요가 점 찍힌 데가 1번이고요. 요 홈은 안 파나요? 요즘은 이제 소형은 옛날에 이런 표시를 안 해놓고 점으로만 표시하고 치워버려요. 4, 5, 8이잖아요. 여기서 7번. 그 7번을 NC로 했어요. 그러니까 6번이 NC인 게 있고 3번이 NC인 게 있어요. 이게 틀려요. 자, 그리고 이것은 기능은 다 똑같아요. 기능은.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잠깐 보겠는데 몇 페이지를 봐주시냐 하면 페이지 수가 보면
또 더듬더듬해서 미안합니다. 요 페이지를 봐주세요.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9페이지를 보면 여기 있어요. STR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그거예요. 제가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근데 이분은 왜 이걸 가져오신 분이니까 이걸 위주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 점이 찍혔고요. 하나, 둘, 세 번째 비어있고, 네 번. 1, 4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5, 8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 P1 전압이 300V가 나오는 지점이에요. 300V가 나오는 지점인데 회로로 봐서는 어디냐면은 회로로 봐서는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브릿지의 깎인 쪽 이거 또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래 보면 브릿지 다이오드는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한쪽이 깎여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보니까 이쪽이 주로 글씨 보면서 깎여 있는데 요거는 글씨가 반대로 가고 일로 가고 해요. 그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상표 등록 때문에 그래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깎여 있어요. 요 깎여 있는 핀이 플러스고 마지막이 마이너스고 이 부분이 교류가 들어가는 핀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운데 두 개가 여기고 깎인 쪽이 여기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면 볼 것 없이 이래 있으면 콘덴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거꾸로 미안합니다만은 요거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00V에서 한 310V 요래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전압을 P1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P1 전압. 그 전압을 트랜스를 거치는데 이 트랜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위칭 트랜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노란 거는 펄스를 발생한다는 뜻에서 펄스용은 노란색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일본 애들이 보면 이걸 녹색으로 한다든지 삼성 거도 옛날에 녹색으로 한 걸 보긴 봤는데 주로 이 룰을 안 지키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 그 독창적으로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걔들이. 이걸 통과해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몇 번으로 간다고 되어 있냐면요. 얘는 1번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근데 얘는 4번으로 들어가요. 이게 몇 번으로 들어가냐면 4번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책에 나온 거는 1번으로 들어간다고 나왔잖아요. 1번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6번 비는 게 1번이 300V 들어가요. 열로. 여기 6번 빈 거, 7번 빈 것도 1번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얘같이 3번 빈 거는 4번이 300V가 들어가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그 얘기는 필요 없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FET와 PWM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FET 플러스 PWM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회사에서 만들 때 자기 특유의 STR이라고 남발을 붙이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게 걔들이 거의 초창기에 만들었어요. 이게 주로 5핀짜리로 많이 만들고 4핀짜리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그냥 STR이라고 이름이 변했어요. 근데 원래 STR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원래 요 부분이 바로 요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회로로 보면 이 페이지를 이제 요걸 맞춰 보셔야 되냐면 여기 자세하게 해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25페이지거든요. 25페이지에 보면 이걸 거쳐 가지고 트랜스를 거쳐서 FET로 갑니다. 2. 그럼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로 가거든요. 거기서 나와 가지고 여기로 와요. 300V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FET로 오거든요. 몇 페이지면 29페이지를 봐주셔야 되고요. 요 29페이지에 요 FET 요놈이 전원이 들어오는 첫 번째 방열판에 붙은 것이 FET예요.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기판을 하나 갖다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거 해놨는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요거 그 테스트 하는 거 하려고 갖다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는 첫 번째 방열판에 붙은 거가 FET고
방열판은 공중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방열판에 붙은 것은 쇼트키 다이오드가 붙었는데 여기는 절연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 방열판은 마이너스 어스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FET, PWM 이렇게 돼요. 지금 저한테 공부를 하신 분은 대부분 이걸 보면 이해를 더 잘 하시는데, 아마 영상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책이 없어도요, 제 설명만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지금 영상만 봐도 되는데, 자꾸 책으로 설명하면 일부러 조금 책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형편이 안 돼서 책을 못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저 기증을 해달라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증 안 했다고 유튜브에 그냥 그런 분도 있어요. 한 사람만 꼭 엄지를, 척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번만 딱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동영상 보지 마세요, 기부도 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게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왜냐면 정말 이런 책을 다 저가에 많이 보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우리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책이 다 돼서 이제 인쇄에 오늘 들어가려고 또 출판사 연락도 해놨어요. 책이 몇 권 없어요. 이제 책으로 또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려, 이 책이 있으면은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안 되면 그냥 없이 그냥 공부하세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FET고 PWM이 여기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 몸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 놈은 STR라고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여기 FET와 여기 PWM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연결된 거야. 자, 그럼 고장까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쭉 연결을 해볼 건데, 자, 요것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을 지금 넣을 때 이제 전기를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이제 떼웠으니까요. 이걸 전기를 넣으실 때 이거를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고장났던 걸 가져왔거나 또 누가 만져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넣으면 뻥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1에 놓고 아날로그 테스트로 해야만 쉬워요. 곱하기 1에 놓고 양손을 만져봐야 돼요. 이걸 먼저 만져서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게 곱하기 1에 놓고 움직이는 다음에 혀로 대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쎄하지 않아요. 이걸 만져서 안 움직이면 합격이거든요. 괜찮은 건데, 이게 움직이면은 하면은 침을 약간 묻혀서라도 한번 곱하기로 움직이면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떡하냐면 요 페이지를 잠깐 봐주셔야 돼요. 요거 85페이지에 요거를 뜯어서 엎으면 요렇게 돼요. 요게 갈회 흑금 갈 18호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그럼 요게 이렇게까지 타지 않아도요, 멀쩡해 보이도 금이 같거나 못 쓰는 게 있어요. 여기 탄 거, 요거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끊어서 여서 떼우셔도 돼. 이거 다 빼려면 불편하거든요. 자, 요거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85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잖아요. 이게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못 고치는 거야. 이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구멍 양단에 요렇게 두 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반드시 요렇게 한번 됐으면은 뒤집어서 요렇게 안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저항값이 나오면 안 돼. 꼽으면 뻥 한다고요. 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고장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접어 놓으셨는데 11페이지를 보면 여기 있어요.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은 에어컨이나 핵심일리나 보일러나 자판기나 다 커피숍 다 똑같아요.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은
전원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요 구멍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를 넣기 전에 요 저항을 재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재보세요. 안 움직이면은 오케이입니다. 한 장 넘기면 12페이지에 그걸 상세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7에서 15뭐 이렇게 나올 때 무한대가 정상이라는 말. 이게 지침이 움직이지 양쪽으로 안 움직이면은 안 움직이는 걸 무한대라고 하는데 요래되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 방송이에요. 자네 때문에 이거 만드니까 보셔야 돼요. 좀 보기 싫어도. 자, 좀 지루해도 보셔야 돼요. 이게 좀, 그럼 여기에 저항을 잴 때 이게 이렇게 보십시오. 똑같아요. 이것도. 요 구멍을 재서 봐봐요. 이렇게 두 개가 안 움직이면 정상이 뽑아도 괜찮은 거예요. 전기를.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브릿지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브릿지는 4개가 들었잖아요. 이것이. 근데 요 양단에 스위치를 다 연결해 놨어요. 딥 스위치를 가지고 스위치 달아놓고 1, 2, 3, 4에 4개의 스위치를 달아놓은 거야. 이게 스위치예요. 요 RV가 스위치. 이게 스위치 1을 올리면 다이오드 하나를 1을 합선시키는 거고, 두 번째 올리면 2를 합선시키는 거야. 이걸 강제로. 다이오드가 불량이 되면은 주로 끊어지는 고장은 과전압으로 합선시킬 때만 2개가 안 움직이고, 2개가 안 움직이는 고장은 소형 다이오드거나 이런 정리용 다이오드는 100분의 1이 아니라요. 진짜 없어요. 이게 안 움직이는 고장은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다 양쪽 다 단락돼서 쇼트된 고장이에요. 쇼트를 한자 말로 단락이라고 해요. 매듭, 단선은 끊어진 거 단락이라고 하고요. 붙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붙여보겠어요. 제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요 스위치를 요렇게. 그리고 올리면 이 다이오드 중에서 다이오드 1을 요걸 합산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세요. 이걸 내렸을 때 이제 0이 맞는 걸 봐야 돼요. 이렇게 0을 맞는 걸 한번 보고, 이 0이 안 맞으면 안 돼요. 0이 맞는 걸 보고 지금 정상일 때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이오드 1이 불량이 돼버리면, 이게 쇼트되면 이렇게 돼요. 한쪽은 안 움직이는데 한쪽이 이렇게 가리켜요. 저항이 얼마? 7오hm, 8오hm 정도가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7오hm 정도에서 9ohm까지 보통 나와요. 자,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7에서 9ohm가 나오면 바로 뭐가 불량이다? 그 뒤에, 이 뒷장에 있는 데를 해놨어요. 7에서 15ohm까지는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왜냐면 용량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보통 7에서 9ohm 나오면 다이오드 브릿지가 불량입니다. 그래서 써놨다고, 여기, 이 페이지에. 여기서 저항을 댔을 때, 7에서 9ohm, 15ohm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7에서 9ohm가 나오면 이 브릿지 다이오드 4개 중에 하나가 쇼트되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FET는요, 이 FET는, 요 큰 걸로 제가 여기 FET는 요가 드레인, 소스, 게이트예요. 여기가 게이트. 그게 FET거든요. 다이오드가 들어있는데, 드레인에 300V가 와 있거든요. 이렇게 300V가. 요렇게 300V가 와 있는데, 드레인에서 소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300V가 소스로 흘러가니까 FET는 고장났다면 주로 드레인 소스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게이트 소스, 게이트 드레인은 합선을 시키는 고장이 아니고서는 안 고장나요. 주로 드레인 소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드레인 소스가 붙은 거는 여기도 재보면 불량이 돼 있어요. 그러나 드레인 소스가 정상인데 게이트 소스나 게이트 드레인이 불량인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공개를 완전히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먼저보다 더 자세히 공개를 해 주는 건데, 이거 아무튼 봐요.
요거를 했을 때, 그래서 드레인 소스, 요걸 드레인 소스가 3번이에요. 요거는 노는 거고요. 드레인 소스를 쇼트시킨 거예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FET를 드레인 소스가 쇼트되면은, 여기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저항을 재보면, 이렇게 저항이 나와요. 35 정도 나왔잖아요. 35 정도 나왔어요. 보시면. 봐요. 35 정도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구멍을 재가지고 30에서 55무 사이가 나오면, 여기에요. 30에서 55무 사이가 나오면 FET가 불량입니다. 이면 12페이지에. 이렇게 해도 못 고친다. 에이. 조선팔도 다 돌아다니도 그런 기술을 못 배운다니까, 그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이 영상을 보고 저런 걸 못 고친다. 바본 거지. 안 되는 거지. 자, 다시. 그러나, 다이오드도 불량됐고, FET도 불량된 거야. 그때는 저항을 재보면, 자, 한쪽은 한쪽을 보면 돼요, 주로. 이게. 보통 25무 정도 나와요. 반대편에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25무 나오는 쪽이 생겨요. 다시 봐요. 20에서 25무가 나오잖아요. 그럼 뒷장을 보면 18에서 한 25무 정도, 아까 좀 더 가는 게 있어 줄여놨어요. 18에서 25무 정도가 나오면 FET와 다이오드 두 개가 동시에 불량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만 딱 재보고 어디 고장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수들이 이런 걸 표만한다니까. 이 기술은 별거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걸로 신지식인 됐어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스타 교사도 되고 스페인하고 프랑스에 연수를 정부에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논문으로 다 나온 거. 이 논문이에요, 논문.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요 내가 만든 공식이에요. 이게 이 고장났을 때를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건 세계 없는 공식. 이건 내가 만든 공식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논문이 다 패스된 거를 가지고 이게 논문 패스한 걸 가르치는데도 보면 왈가왈부 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 있다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당장 고치세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품을 의심할지 모르지만 정말 다른 사람은 88명이 내가 이거 한 사람이 있는데 혼자 일해놨대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내가 뭐 이거 영상 이거 이제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왜 해요. 그 학생도 그런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전혀 아니다 하는 사람 있다고. 3.3%가 전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재원 교수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흥분하면 또 안 되니까. 자, 봐요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공개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해 놓고 여기를 딱 재보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겁먹지 말고 전기를 꼽는다. 여기 전기를 꼽는다. 이렇게 꼽았다 이 말이야. 이제 전기를 꼽았어요. 삑 하는 소리를 내줬어요. 5V 전압이 이 부저를 울리는 전압까지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리를 울려준 거예요. 이게 고장나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주로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이 불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때는 다 연결됐을 때 이게 작동해요. 요 불은 그냥은 동작이 안 돼요. 이래 딱 되면 1순위가 뭐냐 하면은 요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준비해 두었다가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이런 거는 재수없으면 이게 이렇게 붙어서 뻥 하는 꼴을 구경하게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20 들어오잖아요. 여기 만지면 전기 와요. 코일에도 만지면 전기 와요. 220은.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만져도 괜찮아요. 두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즉
데콘의 300V 코일 요 부분만 만지지 않으면 돼요. 이런 거 겁먹지 마요. 괜찮아. 다 만져도 괜찮다고. 220여기까지 와 있어. 여긴 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릴레이가 살면서 붙는 수는 있지만 겁을 먹지 말아요. 자, 이제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전기를 넣었잖아요. 넣고 제일 먼저 한 게 300V를 재보라고 했어요. 이걸 한번 재보실까요? 자, 여기 드릴게요. 300V 될 때는 이걸 돌려서 이렇게 뒤집어서 재요. 그럼 재기 전에 이렇게 집어보면 이게 데콘이 여기 플러스 표시고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에 빨간 거를 줘. 이건 코팅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재보겠어요. 봐봐, 지금 태워 먹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태운 거 구경 잘했죠? 이게 뭐냐면 나를 믿어서 그런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을 믿지 말고 재기 전에 전압으로 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보세요. 당연히 선생님이 맞춰놨겠지. 이렇게 하고 대본 거야.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잘 된 거야. 봐요. 탔잖아요. 이래 놓고 양손을 잡아봐요. 만져봐요. 그럼 바늘이 움직여요. 자, 침을 약간 묻혀서 해보실래요? 네, 조금만. 자, 움직이잖아요. 이 곱하기 1이 안 움직이던 놈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혀로 대면, 입을 대면 더 많이 가요. 자, 손으로만 만져도 돼요. 자, 꼈다가 손으로 만진 거예요. 여기 손을 한번, 손만 보여드릴게요. 손이 안 나오니까. 자, 손으로 잡았을 때 일이 움직인 거는 일이 탄 거야. 오히려 잘 됐죠? 왜? 정말로 그런가를 구경해야 되니까. 그럼 뭐를 교체하라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 말은 그만하고요. 이제 전압을 재볼게요. 이제 이렇게 태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10년, 20년 동안에 이거 한 번도 안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다는 식으로 하기 전에 보고 또 눈금하면 확인하고 보고 이 점은 내가 찍어놨는데 이게 안 칠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뒤집어 이거 어떤 사람이 돌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놓고 300볼트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좀 엉뚱한 데 갔잖아요. 그럼 또 태워먹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괜찮아요. 이런 거 태워도 저항만 바꾸면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얘기예요. 혹시 휴즈만 나가지 않느냐. 이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휴즈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30% 정도는 휴즈만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본 저항이 같이 휴즈와 동시에 나가버린다고요.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300볼트 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볼트 정도 조금 더 나 310 정도 나왔어요. 그죠? 잘했어요, 재는 게. 재는 게 좀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래도 재는 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재 때도 이렇게 벌벌 떨고 이런 사람도 나와요.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 자, 그러면 이제 300볼트라는 전압이 나왔는데 이 300볼트가 안 나오는 고장이 있어요. 이게 우선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줄 건데 300볼트가 나왔다 이라면은 다음에 5볼트, 12볼트 쪽을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3볼트 안 나오는 고장도 있는데 그 10개 가져오면요 나오는 고장은 70%예요. 다 나와요. 거의 한 30%가 안 나오는 고장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는 고장보다는 300볼트는 다 나오는 고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참고로 그냥 하시면 돼요.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혹시 찍찍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찢어서 이거 페인트 가게 가면은 팔아요. 마킹용 테이프라고. 이거 2,000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찝찝한 데는 이렇게 가리면 돼요. 자, 이렇게 가렸어도요. 여기는 이미 살아있어요, 전기가. 여기 다 가려야 되거든요. 여기만 지금 그냥 220 그냥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찝찝해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여기 자꾸 내가 만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다 살아있어요. 요만큼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꿉꿉해가지고 비도고 해서 자꾸 이렇게 만질 때 찌릿찌릿 하면은 작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반지도 끼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얘기만 조금 할게요. 여기에 보면 곱하기 위에 보면 여기 합산시키면 이제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 장소에서 이제 소리 내면요 그 감독관이 와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하세요. 어디서 배웠어요? 물어봐요. 누구한테 배웠냐고. 초등학생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감독관이 와가지고 삐삐 소리 나도 너 어디 다니냐 이렇게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0오무도 B, 5오무도 B, 15오무도 B 다 삑삑거려요. 한 35무 이하는 다 삑삑거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그 동영상 보니까 IC 부분에 거기를 이래 재면서 삐삐하니까 이러면 이거 나쁜 거다. 한번 떼보세요. 나갔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걸로 소리 나는 걸로 고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요. 이거는 그 자동차 핸들 밑에 휴즈 박스 있거든요. 그게 다 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휴즈 위에서 이건 밑에 놓고 소리만 듣고 휴즈 나갔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소리는 이거 고칠 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 소리 이거는 또 케이블이 여러 가닥 갈 때 여기 맞나 할 때 쓰는 걸 가지고 IC 옆에 있는 부속에다 삐삐 한다고 양쪽 움직이라고 이거 나갔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분 혹시 영상 보시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수정하셔야 돼요. 그거 요 IC 주변에 부속이 삐삐 한다고 여기 나간 거라고 이러는 분 영상 봤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뭐를 볼 거냐면 지금 어디를 제쳤냐면 300V 요걸 쟀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 건너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300V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거든요. 걸려서 넘어오면 12V, 5V 나오는 쪽으로 원래 돼요. 그러면 이 트랜스가 넘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딱 보니까요. 78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7805. 그럼 7805라는 거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7805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쓰겠죠. 이렇게 1, 2, 3이에요. 7805예요. 원래 이름은요. MUA7805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예요. 이게 그 회사가 오리지널이에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건데 상표 등록을 해서 따라하면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78L05 이렇게 적은 것이 많아요. 이게 따라하면 안 되거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즉 1번에 보통 8V에서 한 18V 정도까지 넣어요. 집어넣으면 여기는 05는 5V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5V. 그러니까 7809 하면 9V 나오고요. 7812 하면 12V 나오고 7825 하면 15V 나와요. 물론 이제 높은 전압이 나올 땐 들어가는 전압이 높은 전압이 나오는 전압보다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이 딴 데로 갔어요. 그럼 7805를 딱 보시고 만지면 전기 오는데 씌워놨네. 이게 잘 씌우는 거예요. 내가 방금 만지면 찌리할 뻔했는데 씌워놨어요. 이렇게 만지도 괜찮도록 배려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다 해놨는데 다른 거는 안 그래요. 이런 경우 만지시면 전기 와요. 100%. 만져봐요 한번. 이건 못 만지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거 내가 방금 이거 만지려고 했거든요. 이거 들으려고. 근데 이거 안 씌워놨으면 이랬다고요. 그럼 웃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7805가 여기 있으면 가운데가 어쓰고 오른쪽에서 여기 쭉 구리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꾸 만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3번에 여기 나온 게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 요 콘덴서. 그러면 요 콘덴서에서 한번 재보겠어요. 요 콘덴서 5V에 맞추고 잘했어요. 10에 넣고 여기 요쪽에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5V 맞잖아요. 이게 어디에 놨냐면 10에 놨잖아요. 그럼 여기가 10, 8, 6, 4 요 까만 쪽으로 보는 거라겠죠. 그죠? 그래서 5V 맞았어요. 그럼 지금 5V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나온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2V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콘덴서가 붙었어요. 12V는 원래 얘를 거쳐서 한번 하고 12V를 만드는 쪽을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이 쇼트키 다이오드가 얘가 먼저 12V를 만들어요. 12V를 빼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5V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V 5V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얘는 여기에 그냥 바로 12V가 나오게 해놨다고. 이렇게 그냥 12V. 여기서 바로 뭐냐면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콘덴서를 바로 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00마이크로예요. 1000마이크로 하라드, 예, 35V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12V를 먼저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이래 되면 고주파가 섞여 나오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압은 12V는 12V에 60Hz가 아니에요. 60Hz 아님. 얼마입니까? PWM 주파수예요. 이 PWM에서 발생하는 주파수가 65kHz, 그게 75kHz, 이 주파수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주파수가.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가 이 주파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주파는 콘덴서에 너무 완벽한 직류를 만들지만 단점이 고주파가 너무 유도돼서 넘어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을 넣어준다는 거. 이 코일이 요거예요. 요 녹색으로 되면 요게 코일이거든요. 코일을 거쳐서 콘덴서를 거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코일을 거쳐서 콘덴서를 거치면 되지. 얘는 또 왜 넣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어떤 거는 이거 말고요. 마일로 콘덴서 넣은 것도 있어요. 이거 마일로 0.1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넣다가 콘덴서 옆에 일반 마일로 콘덴서를 넣어요. 0.1을 이렇게 되면 고주파, 그 불필요한 고주파를 바이패스하는 역할을 해요. 이 작은 용량을 넣어주면 이 전에 콘덴서라도 얘는 0.1이에요. 1마이크로 작은 용량이에요. 그러면 정류돼서 나온 전압에 고주파가 섞여 오는 거를 코일로 걸러줬는데 얘가 못 걸리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면 다시 콘덴서로 바이패스 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보통 마일로 콘덴서를 넣었는데 전해 콘덴서 타입의 저용량을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 재보면 12V가 나와야 돼요. 자, 자꾸 만질 때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해놓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기서 12V 재보겠습니다. 이 콘덴서 여기서 50에 놓고 12V. 테스트 고치는 것도 보여줄까요? 이렇게. 잘했어요. 자, 그러면 50에 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50이니까 40, 30, 20, 10이에요. 조그마한 거 두 칸이니까 12V가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12V. 그럼 12V하고 5V는 맞아요. 그런데 우선 이게 안 나온다고. 12V도 안 나오고 5V도 안 나오는 고장이 있거든요. 자, 이 말이에요.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300V 나오면 얘 나옵니다. 300V. 데코네스이 나옵니다. 10V, 5V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을 때는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세우는 게 보일까요? 자, 12V, 5V를 300V 나옵니까? Yes. 10V, 5V 나옵니까? No야. 나오지 않으면 Yes는 다른 쪽을 보란 말이고 이거는 이제 정상이니까 놓으면은 PWM, STR이라고 써놓은 거는 포함된 거, FET하고 불량. 주변의 다이오드하고 주변 다이오드를 먼저 보라. 요 주변에 있는 다이오드 같은 거나 저항 탐감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 보지 말고요. 자, 오실로스코프 잠깐 볼까요? 이거 보일까요? 잠깐만요. 소리 씌우고. 자, 화면 보호기로 들어갔어요. 아무거나 누르면 나와요. 스코프 보이네, 이런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요, 오실로스코프를 설명을 안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스코프를 제가 잠깐, 조금 있다가 그냥 하는 김에, 스코프까지 다 할게요. 요걸 이제 거는 거 빼고요. 스코프는 요 옆구리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기 플러스고요. 이건 보통은 누르면 되는 양인데, 이거는 딴 데 거 제가 테트로닉스 걸 가져와서 그러는데 요걸 이 선이 길어서 이제 요걸 써요. 자, 그걸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예요. 여기 보면 띠를 보면 이 띠가 있는 쪽은 직밀 전압을 줄 때 여기서 재는 거고 요 앞에서 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아무래도 한번 전기 만지겠어요. 자, 이렇게 뒤집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럼 요 지점하고 어스를 지어야 되잖아요. 어스가. 그럼 어스를 지으려면, 바로 콘덴서 마이너스, 데콘 마이너스도 그냥 바로 쓰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데콘 마이너스와 샷이 마이너스에는 절연 회로가 들어가는 회로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파형을 마이너스를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얘를 가지고 찾아요. 이 뒤에 이 콘덴서가 양면기판이라 잘 안 보이거든요. 양면기판을 못 찾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총부들은 잘 양면기판은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집게를 찝으면 합산되겠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를 이제 한 손으로 마이너스를 여기다 합산하면 되게 여기다 대시면 돼요. 약간 봐요. 약간 벌리는 듯 하면서 찝는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를 붙잡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벌려서 이거는 이제 귀하되니까 요거는 가지고 계시고 약간 눌러서 찝는 듯 세워야 돼요. 또 찝는 듯 세우시고, 자 찝을지 아니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붙들고 있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 다이오드 여기 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걸 가지고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나? 자 그걸 내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놓겠어요. 놓고요. 이걸 가지고 요 다이오드 여기 회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대시라는 뜻이에요. 꽉 돼요. 꼭 오토를 눌러요. 그게 지금 됐다 해도 안 돼요. 실패. 이렇게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눌러요, 이거. 눌렀죠? 스톱. 저기 밑에 스톱. 눌러요. 우리 합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합성될 염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별거 아니라 할지 몰라도 이게 비싼 장비도 있어요. 이 기판 하나가 2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이 말고 다른 거, 회사 산업전자는 그런 거를 잘못하다 합성시키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을 하라고 하는 데에서 한 거예요. 이게 파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제가, 어디에 그림을 그려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림을 이거 파형 모양을 그려줬는데, 아까 아침에. 파형 유형에 대해서 아까 그려준 게 있는데, 책에다 그려줬나요? 이 모양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줄게요. 일단 봐요. 이 책을 가지고 먼저 설명할게요. 이렇게 파형이 나왔는데요. 주파수가 10.79kHz예요. 10.79. 이거요. 미국에 못 들어가요. 이래 되면. 미국은 20km 이하가 치기 보통 주파수가 좀 낮으면 20km 이상이 고주파거든요. 20km 이하는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이게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이 주파수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이런 그림이 20km 이하짜리 파형에서 써요. 이 파형이. 그러면 여기서 이거 설명할 때 그려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PWM으로 들어오는 여기 파형이, 여기 그려줬네요. 여기 잠깐만. 여기다 그려줬어요. 제가 직접 그려줬는데 뭐냐면 이게 PWM인데 여기 보이나요? 그 PWM에서 나올 때, 이것도 잠깐만요. PWM에서 나올 때 이 모양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요렇게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올 때는 주로 19.9 반응 20km 이하가 이 모양이에요. 그럼 이때 요 파형이 클 때 있잖아요. 요 때가 ON이에요. 파형이 클 때 여기 붙어요. 그때 흐르는 경우고요. 그 파형이 없는 경우, 이제 주는 경우, 이제 요 때가 업이에요. 그 사이가 이게 멈추는 경우라고 해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잠깐 봐야 될게요. 여기 보면, 16페이지를 보시면 요 파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떨 때 이 파형이 많냐면요. 요런 파형은, 컴퓨터 파워 스플라이가 주로 이런 파형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컴퓨터 파워 있잖아요. 5배 같은 6배 같은 파형이 이런 게 많아요. 자, 이 파형은 주파수가 얼마냐면 63.95kHz예요. 64kHz 되는 거죠. kHz가 높잖아요. 이런 형은. 자, 요게 어디로든 요게 P2. PWM에서 나와가지고 P2로 들어오는 파형이 요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1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형이. 그러면
요 파형이 요렇게 나오는 게 있고, 자, 조금 전에 그럼 두 가지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보일라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나오는 회사가 있고, 요렇게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63kHz 요렇게 나오는 파형이 또 있어요. 요런 거, 요 그림이 좀 큰 거 보이죠? 요렇게 나오는 회사는 73kHz인데 73, 그러니까 회사마다 달라요, 이게. 그거에 따라서 쇼트키 다이오드도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세워야 잘 보이려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방금 쇼트키 다이오드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전기가 살아있어요, 전기가. 여기에서, 이 쇼트키 다이오드 있잖아요, 요거. 요 쇼트키 다이오드가 요거라는 말이고요. 여기. 파형을 질 때는 19페이지. 파형을 질 때는 여기 P2 요 지점에서 파형은 여기서 재시고 전압을 재야 될 이게 없어요. 이게 이 스코프가 없을 때는 요 거친 다음에서 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래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서 하고 여기 한번 재보고 어서 하고 여기 두 번 재보세요. 12V 한번 재보시고 5V 재보세요 이 말이라고요. 여기 잘 확대해서 보이려면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책 없는 분이 계시니까 네, 그렇게 참고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만 되면 일단 여기 있는 수리가 전원부 고장은 1차적으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토커플러라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가르칠 때는 이걸 포토커플러라고 가르쳤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 학교 가니까 대학원에서는 전부 이걸 옵토커플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좀 여러분 좀 포토커플러 가지고 자꾸 옵토라고 하면 뭐 왜 그래? 하면 좀 거북하더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대학원에서 그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여기 해놨어요. 이게 요 앞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거 여기 해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자연빛, 자연적인 빛으로 동작을 할 때는 포토라는 용어를 써서 포토커플러라고 하는데 이 인공빛, 여기 인공적인 빛, 안 보이나요? 미안합니다. 인공적인 빛일 때는 옵토라는 말을 쓴다. OPTO. 그러니까 이 안에 인공적인 LED 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불빛일 때는 옵토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학교에는 전부 옵토커플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계속 내가 한 뭐 20년도 또 포토라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옵토라고 고치려니까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맞다면 따라가야죠.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죠. 좀 세우면 안 되고. 왜냐면 학교의 책이 영문으로 된 책이 전부 외국 애들은 그래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옵토커플러가 맞아요. 그런데 그럼 포토커플러는 틀립니까? 아니 그놈이지 뭐 이름만 다르지 동작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전 넘어갈게요. 요거예요. 이 설명은 지금 시간을 설명 시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또 앞에도 또 통신고장 못 가르쳐줘가지고 또 그래 돼서 일단 요 얘기는 뺄게요. 요거 앞에 한번 재방송이거든요. 요거 그리고 종류가 한 개 들어간 거 있고 두 개 들어간 거 있고 네 개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하나 IC에 주로 흰색이 많아요. 디자인이 까만 건데 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봐요. 이게 다른 거 다 이번 설명 안 해도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할게요. 휴즈 종류 이런 것도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핀이 6개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STR이라고 부르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PWM하고 FET가 들어있는 거는 핀이 이렇게 많아요. 이 부분이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놨고요.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나온 전압을 다시 여기 보면 7805 여기 7805가 여기 7805 이렇게 그래요. 1번 어스 2번을 들어가서 3번이 아니고 3번 들어가서 이건 잘못했다. 이게 왜냐면 7805가 아니잖아요. 7905잖아요. 그죠? 79. 79는요, 1번이 어스예요. 이 부분 잘 보이나요? 78은 가운데가 어스고 2번이 어스거든요. 79는 마이너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1번이었고요. 7번은 2번으로 들어가 3번으로 나가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뺄 때는 7, 9 시리즈예요. 7, 9 시리즈는 마이너스를 넣어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고 1번이었고 7, 8 시리즈는 2번이었을 되고 1번 들어가 3번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로 봐요. 집에 가셔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다시 봐주세요.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잘 해주셨어요. 잘해줬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요 정도에서 먼저 설명을 마치고요. 딱 뒤집었어요. 여기 뒤집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통신회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됐어요. 통신회로가 이제 리모컨이 안 된다든지, 다른 우리가 세팅이 안 되는 거, 주로, 무선으로 안 되는 걸 통신불량이라 하잖아요. 리모컨 안 되는 거를. 요 안에 스티커를 발라놓은 것은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코딩을 해놓은 거라는 뜻이죠. 껍데기를 벗겨보면 글씨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글씨는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가져와도 안 돼요. 왜? 프로그램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해로 없어도 다 고쳐지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워진 거는 조금 고치기가 어려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요 IC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진자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나왔어요. 이게 수정 발진자 요거거든요. 스코프로 한번 잠깐 잡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PWM 파형이에요. 이게 FET 게이트로 들어오는 파형입니다. 여기 영상 보셨죠? 다시 누르면 회복돼요. 여기 보면요. 어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스가 가운데 어스를 잡으면 돼요. 여기 나사, 여기 요 납땜 데인데, 여기 잡으면 돼요. 여기 딱 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대고, 여기 잡으면 영상이 나와요. 오토를, 자, 오토를 눌러주시겠어요? 잠깐, 오토 눌러요. 그리고, 스톱. 그러면요, 이제 스톱 됐어요. 이게 세 단자거든요, 이게. 얘가요, 크리스탈 발진자라고 해요. 요런 모양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수정 발진자 여러분이 많이 구경하신 거는,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습니다. 보통 수정 발진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요래 깡통식으로 된 건 kHz 단위. kHz는 여러분 마더보드, 컴퓨터 메인보드 마더보드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생긴 게 들어요. 32.768kHz, 32kHz, kHz 단위는 이런 게 들어가고요. 메가헤르츠 단위는 이런 게 들어가요. 이건 보통 12메가, 25메가 이런 게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두 개나 이거를 두 단자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렇게도 만들어요. 웃기죠?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수정 발진자인데, 자. 주파수 잠깐 볼까요? 약간 줄여볼게요. 이제 자네이가 스코프 한번 이거 하는 거 지금 설명해 줄게요. 나온 집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영상을 뽑으면. 꺼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 글씨가 가려지잖아요. 그럼 요거를 잠깐 왼쪽으로 돌려볼래? 한번? 이렇게 꺼져요. 아니, 줄어들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커지고요. 더 막 키워보세요. 막 돌려봐요. 삐 하는 건 더 이상 안 커집니다. 이 말이고요. 왼쪽, 보기 좋은 쪽. 너무 작고요. 아까 그 정도. 아니, 요거보다, 여기 안 맞아요. 여기 안 맞아요. 여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주파수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8.6메가요. 8.06메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거요. 보통 10메가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냉동고에 이거는 8메가.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나오는 거는 이 수정 발진자 혼자는 안 돼요. 얘가 공조를 해야 돼. 여기서 펄스를 보내줘야, 주파수를 보내줘야 수정 발진은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형이 나온다는 것은 이 IC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자, 이 통신불량 언제 가르치려합니까? 뭐냐면요.
얘가 동작을 해야 통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IC가 동작을 하나 안 하나는 수정발진자 파형을 보고 이걸 보고 얘가 동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꾸 딴 쪽으로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동작하나 안 하는가는 수정발진자 파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이게 잠깐만 이게 설명 이론이 좀 필요해.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수정발진자의 초창기 작품은 이렇게 있는 수정편에 핀을 양쪽에 빼놓은 거야. 이렇게. 한번 잠깐 저를 보세요. 잘 보이려면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요것을 크리스탈,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X라고 썼어도 X라고 읽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크리스를 X라고 찍는데 X마스 하면 무식하다 했잖아요. 꼭 읽을 때는 크리스라고 읽어야 된다고. X마스 이래 안 하고 크리스마스로 하잖아요. 요 크리스탈은 무색 석영으로 만들어요. 색깔이 없는 석영이 있는데 엄청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요. 이게 진짜 초창기는 비싸요. 근데 모질한 거 이게 산업용으로 하기는. 그래서 지금은 차돌, 그 강변에 있는 차돌 있잖아요. 그거를 탁 깨보면은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거를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채취해서 쓰는데 우리나라도 차돌에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게 한 지가 우리나라가 얼마? 35년 전에부터 했어요. 우리도 보통 내기 넘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앞서요. 솔직히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 했는 거 알아요? 너희들은 한국은 30년 돼도 우리가 30년 앞섰다. 에이, 지금 그 얘기 나오는가 해봐요. 일본이 그랬다고요. 그냥 조센증은 뭐 어쩌면서 30년이 우리한테 뒤떨어졌다. 했다는 소리.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이거요. 세계에서 3번째로 차도를 띄워서 수정발진자 만든 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딱 했어요. 그런데 1, 2순위는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더 먼저 했다고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얇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 주파수를 발전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 얘기해 볼게요. 이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잠깐 떼놓을게요. 이게 좀 자꾸 전기다 보니까 우선 설명할 때 문이 필요해요. 수정 발진자를 이거는 납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 발진자는. 저 봐요. 요렇게 있다고 여기서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수정 발진자인데 납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코팅을 한다고. 이렇게 코팅을 해요. 너무 굵게 코팅했으면 이 유리가 납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코팅을 시킨다고요. 뭘로? 납으로. 아니 납이 아니고 구리로. 납이 붙을 수 있는 걸 코팅을 시킨다고. 그러면 납땜이 되잖아요. 이제 납땜이 된다고. 이렇게 석영 이거 유리와 같아요. 유리 성분이거든요. 이게 석영이. 그럼 여기 유리 성분이거든요. 유리가 납땜이 됩니까? 안 되니까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코팅을 시켜놓고요. 전류를 흘리는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리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굽어요. 그냥 얇게 그려볼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로 휘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반대로 휘어요. 이거를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덴서를 통해서 여기서 IC에서 이 안에 들었다고요. 이 IC 안에서 간단하게 발진을 시켜요. 여기서 그 주파수를 가해주는데 이쪽이 플러스 될 때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일로 흘러서 일로 휘고 이쪽이 플러스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되면 반대로 가면서 이게 파르르 떨게 돼요. 그때 얘를
10MHz라고 하면은 여기서 10메가의 정연파가 얻어져요. 정연파가. 얘가 바로 10MHz라고 하는 주파수를 얘가 만든다고요. 얘가 저처럼.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24.576메가, 그럼 25메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긴 모양은 깡통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핀으로 떼우기도 하고 여기서 떼우 들어가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게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킬로헤르츠는 요래 깡통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요래 생겼어요. 요거는 또 32.768 킬로헤르츠 단위의 수정 발진자는 깡통같이 돼요. 만드니 내부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거요. 요즘은 좀 다르게 만드는데 이거 충격을 이걸 가지고 빵 충격 주면 이 안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 이러면 땡그랑 소리 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전에.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 인두기로 얘는 여섯 떼우는 형인데 밑에 핀이 없는 형인데 인두기로 오래되면 어떨까요? 떨어진다는 거 이거. 인두기로 오래되면 안 돼. 빨리 떼워야 돼. 이거 팔아요. 요거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영상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손만 제 시꺼먼 손만. 휴가 갔다 왔더니 막 얼굴하고 손이 너무 타가지고. 자, 봐요. 그러면 이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이 플러스를 일로 올렸다는 신호는 IC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동작을 하면서 수정 발진자에 이걸 보내줘야 얘가 발진을 하고 그걸 다시 쓰면 돼.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주파수를 이걸로 얘를 바로 10메가 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변동되거든요. 이거는 전압이나 이런 변동이 돼요. 주파수가 변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안 변해요. 수정 발진자는 정말 정확해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D보드 있잖아요. 영상에 AD보드가 2개가 보통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통 2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요새 하나만 집어넣어요. 그렇죠, 하나. 구모델이라 옛날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요새 이런 모양은 안 만드는데 2개인데 하나만 해요. 요즘은 2개를 안 해요. 1개는 바로 하는 것. 이거 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클럭 펄스를 만드는 거고 앞에서 클럭 펄스에서 플로 차트 변하는 거는 그 앞에 영상을 찾아가지고 참조해 주세요.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께 봐주시고요. 자, 이제 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가 동작을 하나 안 하나를 파악하는 방법이 얘를 가지고 디지털 어떤 테스터로 전압을 재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워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수정 발진자 파형을 보고 발진하면 얘가 공조를 해서 발진한 거니 얘는 동작한다. 이렇게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지워진 거는 수정 발진 파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발진되는 여기에 수정 발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와 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와는 별개라고 해요. 프로그램 지워진 거는 상관없어요, IC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왜 이 IC 정상, 여기에 IC에 정상적인 전압이 5V가 공급이 돼 가지고 동작을 해야 파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형이 나오면 5V 공급됐어요. 얘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 지워진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통신 불량이냐 아니냐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통신 불량은 프로그램이 지워져서 통신 불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고쳐보면 프로그램 지워진 거는 100% 중에 5%가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여러분, 여기 저보다 솔직히 해서 수리는 저보다 베테랑이 많아요. 그분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전 그리 생각한 적 없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주 우수한 정말 명장의 수준 고수들이 많다고요. 그분이 저보다 고치는 빨리 고치죠. 훨씬 더. 그러나 이론은 제가 좀 앞섰을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원을 전자과를 나왔잖아요. 계속 그쪽만 하잖아요. 35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왜 수리를 구분은 제가 1시간 걸리면 그건 5분도 안 돼 고칠 수도 있죠. 매일 고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동작 하나를 알아야 다음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이 지워져서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 말이죠. 자, 다 이상이 없어요. 전압이 다 걸리는 것 같은데 통신해란 거야. 콘덴서인 거야. 전에 콘덴서로 의심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의심할 것이, 통신 불량에서 제일 먼저 고장은 전에 콘덴서를 의심하는데, 아까 같이 12V 얘 같으면 이 코일이 달렸잖아요. 이 코일하고 연관된 놈은 다 리프라고 코일을 거친 놈들이에요. 좀만 해도 얘는 바꿔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볼 것이요. 요거 3개, 요거 2개예요. 자, 이거는 말할 것 없죠. 요거 바꿔봐야 되고, 요거 바꿔보고, 테스트 해보고, 좀 그래도 문제다 하면 요거까지 바꿔봐야 되는데, 이 2개만 바꿔보면은 답이 나와요. 나오는데, 빼면 안 돼요. 이게요, 양면기판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신형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신형은 가운데 레이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3중기판일 수 있다고요. 이래 비친 거 봐서는 2중기판은 맞는데요. 아니네요. 이거 3중기판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마더보드 있잖아요. 전부 다 2중기판이라고 세워요. 3중기판이에요. 전부 다. 아니, 공장에 가봤어요. 제가 만드는데. 대만에. 나는 컴퓨터 마더보드가 끼면서 양면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컴퓨터 마더보드를. 아니, 대만에 가보니까 가운데가 또 있어요. 한 줄이. 뭐냐고 했더니, 이쪽에서 10V 껑충 타넘는 거는 가운데 속에서 넓은 면적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우면 안 돼요. 이거요. 육안으로 봐서는 양면기판 같이 보이는데, 신형은 한 줄이 또 레이어라고 그래요. 가운데 거를. 또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빼다 보면 봉이 빠져요. 여기 잔잔한 봉이 빠져버리면은 중간 레이어가 끊어져 버려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이거. 뭐가 그럽니까? 보드를 못 구하면 그 전체를 못 쓰게 되잖아요. 에어컨도 에어컨 통째로 못 쓰게 돼. 못 구하는 것도, 구하면 되면 못 구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구모델은. 그러면 그 에어컨을 못 쓰고 냉동고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밑에서 다르라고요. 요 밑에서 달아. 그러면 통신 불량이 나오면 방금 12V, 5V를 찾아가지고 콘덴서를 병렬로 달아놓고 리모컨을 해보고, 어쩌구려 똑같네 하면 요 2개 또 밑에서 달아가지고 4개잖아요. 밑에서 주렁주렁 그지같이 달아놓고 리모컨을 먼저 하는 게 1순위예요. 내 경험이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이 문자로 왔어요. 아, 교수님, 그래 해서 하나 고쳤어요. 꿀수리했어요.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게 너무 맞는데 뭐냐면, 런닝머신 수리하는 분. 아니, 손님이 터치 눌러가지고 그 스피드를 조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돼? 똑같아요. 그게. 세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보통 누르는 거는 5V 동작인데, 그 들어오는 전에 콘덴서 병렬로 늘어가자 했더니 대급분이 전화 왔잖아요. 아, 그래, 고쳐줬어요. 모두가 다 그러냐?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는데 10대 중에서 6대만 고쳐도 성공이죠. 60%만 고쳐도 못 고쳤던 거를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1차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 먼저. 자, 그런데 이것도 스티커가 붙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프로그램 처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요즘 신형은 이 EEP롬이 안 지워져요. 요즘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27인치 이상 32인치, 40인치, 50인치는
AD보드 프로그램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의심하지 않는데 15년, 20년 된 에어컨이나 이걸 수리를 하시는 분은 지워줄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파워는 껐다 켰다 하는데 세팅이 안 먹는 거는 프로그램이 지워진 것이 많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니터로 해볼게요. 파워는 껐다 켰다 하는데 메뉴 화면이 안 떠요. 그게 펌웨어가 지워진 거예요. 에어컨에서도 통신 불량이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되면 이미 통신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세팅이 안 먹을 때 온도를 높이거나 낮춰야 되는데 안 먹는다 이거예요. 펌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예요. 전원을 꼽으면 모니터에서 전원을 꼽으면 키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불 들어오고 아무리 눌러도 꺼지지가 않네. 펌웨어가 지워준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통신 불량을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타임이 이게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이왕 가르쳐주는 거 뭐 더 많이 해주면 좋겠죠. 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파형을 재면서 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양 나온 김에 이 앞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가 가르쳐 주려 했는데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체만 한 140만 원 정도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바꿔 놨어요. 해주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수업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번 시간에 조금 가르쳐 줄게요. 요거 스코프 이 친구한테 시켜보면서 오실로스코프를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 오실로스코프예요. 자, 요거는 할게요. 요렇게 꼽아서 요렇게 되고 꼽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한번 자네가 요 구멍에 여기 꼽아가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꼽으면 돼요. 구멍에. 꼽고 요걸 돌려요. 양쪽 가요. 요 가요. 요. 오른쪽으로. 요. 안 들어가? 그럼 다시 이렇게 놓고 꽉 누르고 돌려봐요. 확 안 부서져요. 그럼 선생님은 돌아가는데 이걸 밀면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밀면서 됐죠? 네, 그럼 된 거예요. 자, 요거는 그렇게 꼽는 거고요. 이 자체는 회전이 안 되는 거 강제로 돌리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좀 금액을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테크노닉스 520만원짜리 에 들어있는 프로브예요. 이게 리모컨으로 하는 건데 이 선이 길어가지고 수업하는데 좋아가지고 이거 여기에 따라온 거는 만원짜리 따라오는데 이게 요거 12만원이에요. 요거만. 네, 그걸로 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 먼저 우리 해볼까요? 파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파워를 켰어요. 그럼 이제 부팅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칩을 좀 찾겠어요. 여기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오실로스코프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런 보이죠? 여기에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요. 이게 104페이지. 이 104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를 사면요, 중국산인데요. 이게 제가 68만원 할 때 샀어요. 이게 이제, 얘기해도 괜찮죠? 뭐, 소개는 립스보드닷컴에서 샀어요. 그때 당시에 했는데, 오래됐어요. 샀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니까 금액이 자꾸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50만원대로 내려갔어요. 55만원 정도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래 내려갔는데, 지금 나온 건요, 얘보다가 2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아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잠깐 볼래요? 아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아텐은 미국 회사고요. 30년이 넘은 회사예요. 오실로스코프도 만들어요. 그걸 중국 사람이 복사를 해가지고 아텐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거를 난리 났겠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고텐이라고 바뀌었어요. 지금 나오는 신형은 고텐이에요. 얼마나 웃기게 일본, 저 중국 애들이. 테트로닉스는요, 이게 테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1순위를 달리고 있어요. 테트로닉스가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회사인데, 제가 부산에 있는 폴리텍에 감독을 갔더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테트로닉스가 안 써요. 옛날에 조달청에서 막 수입 영국제 미제 이런 것만 해줬는데 안 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회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 거 이런 거 학교도 그런 거 씁니다. 요새는. 자, 보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예뻐요. 보니까 아주 예쁘게 나와요. 디자인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진 찍어 오면 안 돼요. 감독 가가지고 막 장비 막 하고 왜 얘기를 안 했냐면요. 시험 장소 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장비 이름을 막 불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해줍니다. 보실게요. 키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바라고 해요. 이 바요. 이거를 이제 파워 여기서 보면요. 지금 방금 껐다 켰다 한 게 파워예요. 1번. 1번입니다. 104페이지 1번을 파워를 켰어요. 두 번째 뭘 보냐면 2번 인텐시티를 이제 보거든요. 인텐시티. 아니 두 번째 랭귀지네요. 이게 랭귀지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돼요. 이거 뭐 처음 오면 중국말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킨 대로 누르면 한국말로 중국말 누르면 바로 한국말로 바꾸거든요. 이게 한 3, 40개 국어가 다 지원돼요. 요즘 거는. 자, 요거 랭귀지 결정하는 거 다 빼버리고요. 요걸 먼저 볼게요. 이거 밝기 조정해보면 요걸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막 돌려봐요. 계속. 왼쪽으로 막 돌려봐요. 그럼 이게 어두워져요. 이게 되면서. 이제 안 나왔죠? 이제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요. 보시면 이게 가면서 이게 진해지잖아요. 자, 테레비라고 생각해서 전체 화면의 밝기를 조정할 때는 브라이트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요 줄, 요 휘상, 요 밝기를 조정할 때는 인텐시티라고 해요. 요 휘도를 조정할 때는. 그러니까 저 바에 대한 걸 조정,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채널 1이 눌러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한번 눌러봐요. 꺼보겠습니다. 꺼졌고, 없어졌죠?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1. 그럼 여기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줄은 딱 나오면은 지금 조리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근데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직리의 적지라고 하는 건요, 들어오는 선을 잠시 못 들어오게 요걸 이렇게 쇼트 시키는 것이 차단시킨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럼 직류, 이렇게 직류가 돼 있어요. 요걸 없애려면 요걸 누르면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데, 직류로 맞춰졌잖아요. 그럼 파형을 대면요, 파형의 전압이, 직류 전압이 포함되면은 플러스 때는 이게 올라가면서 나오고 마이너스 내려가면서 나오는데, 딱 넣으면 파형 이만큼 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보이겠어요? 눈에 여기 요건데 이게 빡 뛰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형을 우리가 잴 때는, 자, 어디서 아까 부르냐면 요걸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나와요. 요걸 누르면 여기 나오거든요. 요거를 교류에 놓고 제시하는 거. 요거. 여기에 뭐를 놓는다? 교류. 자,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놓는다? 교류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중앙에서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직류전압이 포함됐다고 올라가서 나오거나 마이너스는 밑에 내려가서 나오면 수리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디에 놓고 제시하면 교류.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오토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세팅된 다시 직류로 뒤바퀴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바뀌어요. 불편해 해보니까. 이건 안 바뀌는데. 그리고 요새 그거를 좀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끄고요. 자, 좋습니다. 교류했고요. 요걸 돌려보겠어요. 그럼 이게 내려가요. 왼쪽으로 내려가죠? 위로 올리면 올라가요. 여기 중앙에. 또 올려보세요. 예, 막 오른쪽으로 돌려봐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경우에 따라 이걸 높낮이를 조정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여기서 원래 이제
오실로스코프만 설명할 때 별도로 딱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쭉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껐다가 이제 우리 요 수업을 마치고 스코프만 다시 찍겠어요, 새로.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잠시 껐다가 나갔다 오겠습니다.